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 첫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을 심각한 어린이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하마스는 10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테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를 비판해온 인권운동가가 사망하면서 서한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야이르 라피드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한 첫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라피드 장관을 필두로 신임 연정이 주변국들과의 외교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스라엘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라피드 장관은 이날 아브라함 협정 이후 개설된 현지 이스라엘 대사관과 영사관 개관 행사에 참석했고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과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날 개관식에서 라피드 장관은 이스라엘이 모든 이웃과 평화를 원한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Israel wants peace with its neighbors, with all its neighbors. We aren't going anywhere. The Middle East is our home, and we are here to stay. So we call on all the countries of the region to recognize that and to come to talk to us. I want to thank on behalf of us all to Israel's former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ho was the architect of the Abraham Accords and who worked tirelessly to bring them about. I want to thank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current US President Joe Biden for the uncompromising support. 라피드 장관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한 이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첫 이스라엘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의 확산과 지난 3월 요르단 영공 통과 문제로 갈등을 벌여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집트의 압둘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가졌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베네트 총리의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2.8 갈등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집트 대통령의 영내 안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마스와의 중재에서 이스라엘 포로 석방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1979년에 맺은 이스라엘 이집트 평화 조약에 40년간 중동 평화의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을 심각한 어린이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가운데 하마스는 10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테러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29일 유엔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어린이에 대한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작성한 2020 연례 전쟁 중 어린이 피해 사례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수백 건에 달하는 심각한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361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구금했으며 이 중 수십 명의 어린이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이 8명의 어린이 사망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재료탄과 고무탄 등으로 324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유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는 하마스가 여름방학 무장 테러 캠프를 열어 어린이 군인을 징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 캠프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군인을 양성하면서 이스라엘군 납치훈련 커리큘럼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유니세프와 유엔이 어린이 징집을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면서 하마스가 최악의 어린이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인해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는 전장 사후 보고서가 발간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분석 자료는 지난 6월 27일 이스라엘 민간 싱크탱크인 베사센터에 게재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하마스가 발사한 총 4,360발의 로켓 중 3,573발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떨어졌고 280발은 지중해에 680발이 가자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자에 떨어진 680발의 오발 살해 피해를 집계한 결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 추정치의 36%인 91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서방 외신들은 이번 이팔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을 전범국으로 규정하며 왜곡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를 비판해온 인권운동가가 사망하면서 서안지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안지구의 라말라와 헤브론, 베들레헴 등지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운동가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16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아바스 수반에 항의하면서 인권운동가 니자르 바나트의 죽음에 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자르 바나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및 아바스 수반의 부패와 이스라엘 당국과의 야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온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팔레스타인 헤브론의 친척집에서 팔레스타인 보안당국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뒤 사망했습니다. 바나트는 지난 5월 부패한 아바스 자치 수반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원조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일로 자택에서 쫓겨나 친척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나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자치정부 측은 사복군인과 파타당 당원들을 동원해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바스 수반을 향한 성난 민심의 근원에는 부패와 무능은 물론 올해 치러지기로 했던 선거를 돌연 연기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경쟁 관계에 있는 하마스는 바나트의 죽음에 대해 정치적 암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하마스는 아바스 수반 세력의 팔레스타인 민중합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사복군인을 동원한 자치정부 측의 시대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나트의 죽음에 대한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자치정부 시위에 대한 극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세계 팔레스타인 커뮤니티로 동조의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